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인데요. 지난주에 업무를 하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주민등록표 구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결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한번 주민등록표를 정리해보는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10분 안에 한번 해볼게요. 1968년 10월 20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68년 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서 맨 앞에 이 내용을 먼저 써봤어요. 1968년 10월 20일 1968년 9월 시행령 부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 시행 당시의 주민등록표는 구원장 완을 말합니다. 이영에 의하여 새로운 주민등록표가 구원장 2가 작성될 때까지 이영에 의한 주민등록표로 본다. 시장 또는 읍면장은 1968년 10월 21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와 색인부를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968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각 읍면동 공무원들이 구원장 2 새로운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과거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1950년대 60년대 분들의 초본을 떼보면 1968년 10월 20일 최초 작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이 날짜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원장 완이 1962년에 만들어졌고 1968년에 개정이 있었는데 1962년부터 68년 사이에 구원장 완의 내용을 1968년 10월 20일에 구원장 2에 옮겨 적은 겁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초로 1968년 10월 20일 최초 작성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요 내용과 더불어서 주민등록표의 변천사를 우리 주민등록법 연역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주민등록표 일반 호족법과 기류령으로 국민을 관리하던 방식을 1962년부터 주민등록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주민, 주민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세대조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주민등록법이 만들어지었고 최초의 주민등록표가 그때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주민등록표는 구원장 1, 구원장 2로 크게 나뉩니다. 구원장 1은 1962년부터 68년, 구원장 2는 1968년부터 1978년. 세대별 개인별의 종이주민등록표는 1978년부터 만들어져서 2005년까지 사용됐습니다. 그 사이에 1989년에 전산화 작업이 시작돼서 1994년에 완료됐고 이때는 2005년도까지 병행해서 주민등록표랑 전산 주민등록표가 병행해서 사용됐습니다. 전산화된 주민등록표, 그러니까 이제 종이 주민등록표가 쓰이지 않고 전산에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은 2005년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종이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했었죠? 1968년 10월 20일 최초 작성. 1968년 9월에 시행령 부칙에 써 있었습니다. 시장 또는 읍면장은 1968년 10월 20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각각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장 1에 있는 내용을 구원장 2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현재 구주민등록표의 용도는 무엇이냐? 1962년도부터 78년도까지의 거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료로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구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거주관계, 어디에 살고 있었다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그 거주관계로 지금의 상속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문제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것입니다. 1989년 전산화 당시 구원장 2의 자료를 전산화에 입력했어야 되는데 이걸 입력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주민등록표에 반영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장 2의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서 현 주민등록표에 입력을 해서 다시 초본으로 발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구원장 2의 자료를 전산화할 당시에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것도 되게 많아요. 날짜를 잘못 입력한 것도 많고, 이것을 정정할 때도 이 구주민등록표 2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적상실자, 이민말소자, 그 다음에 현지이주 말소자들이 재등록을 위해 재등록을 할 때 이 구원장 2를 가지고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1989년 전산할 당시에 사망자, 그 다음에 국적상실자, 이민말소자들은 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구원장 1과 구원장 2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게 다만 종이에 써 있을 뿐인 겁니다. 그 종이에 써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산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전산화 시킬 때 필요한 자료가 바로 구원장 2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장 1이 있으면 구원장 1도 거기에 써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89년도 전산화 시점 이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장 1, 구원장 2, 개인별 주민등록표까지 참고해서 전산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주민등록표는 구원장 1, 구원장 2, 그 다음에 개인별 주민등록표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1978년도부터 91년까지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인감대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별도의 지금의 인감대장 양식이 없었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인감대장과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대장의 내용 역시 정보공개, 열람이 가능하고 제공이 가능한 겁니다. 초본으로 제공할 때는 이 내용을 삭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세 번째 장엔 법률을 좀 볼게요. 1962년 주민등록표 7조 주민등록표의 작성, 주민등록상을 기재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비치한다. 자, 세대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 했는데 1962년에 이미 세대라는 단어를 쓰므로 해서 이 세대라는 개념이 1962년부터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는 별지로 서식을 한다. 시행령이고, 1968년 첫 번째 1차 개정입니다. 주민등록표의 작성, 주민등록상을 기재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 비치하고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와 그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금 변화되는데 이제 요 주어만 더 들어갔죠. 그리고 주민등록표가 개정됐습니다. 그건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주민등록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어쩌고저쩌고. 1978년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등록법에서는 1978년이 의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표가 이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 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비치 기록해야 된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 기록 관리한다. 요 내용은 현재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1991년은 왜 썼냐면요. 91년이 1989년에 전산화가 시작됐고 91년에 그 전산화가 시작된 것을 법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 파일 작성.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2004년) 2004년은 2005년에 종이주민등록표가 종료되기 바로 전해죠. 그래서 1978년부터 2004년까지 비슷합니다. 시장군구청장은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어떻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어떻다. 현행. 2006년 이후부터 현행이죠. 이때는 이제 종이주민등록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정보 시스템이란 내용을 이렇게 우리 법령에 써놨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보시고요. 1962년도 주민등록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구원장 완 68년까지 작성. 당시 법령에 등록신고서가 없어요. 주민등록표를 호적부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존연한은 없었고 68년도 개정된 주민등록표에 옮겨 적은 후 대부분 폐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만 남아있어요. 이때 10조 등록사항, 이것이 현재 신고사항과 유사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 관계, 이게 다 나와있죠. 세대주 성명, 주소, 본적, 그 다음에 세대주 및 세대주 관계, 이런 내용이 이제 1960년 작성되어 있죠. 그러다가 1968년도로 넘어가면 구원장 2, 1968년 10월 20일 아까 공부했죠. 이때 12자리 주민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다가 75년도에 13자리 주민번호. 그래서 여기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68년도 주민번호죠. 그러다가 여기에 75년도 주민번호를 기록합니다. 자, 68년도 구원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 첨부란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증 교부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부, 재교부 날짜가 들어갔죠. 주민전산에 없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구원장에 있는 내용도 주민등록증을 만든 중요한 기록이 되고,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과거 십지문이 언제 따졌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첨부란이 추가, 주민등록증 교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죠. 세대주를 기준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 구원장 2를 찾으려면 세대주 이름으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8년 전에 세대주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변경된 세대주, 또 장남이나 아니면은 배우자에게 세대주로 바뀌고 그 세대주 이름으로 변경된 세대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40조의 영구부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법률에 79년 주소지 관할을 현재 보관하고 있죠. 자, 이게 현재 우리 주민등록법에 써있는 내용인데, 시행령에 써있는 내용인데요.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 관리.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 이게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죠. 구원장 1, 구원장 2. 손으로 썼다는 의미입니다.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이제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변경하지 않고 요걸 이미지화해서 이제 우리 스캔해서 이제 스캔본으로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주민등록표를 전산에 입력한 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197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세대별 주민등록표죠. 구원장 2가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분화됐다. 이때부터가 잦은 인구이동, 그 다음에 핵가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쪼개고 또 쪼개지다 보니까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너무 많이 분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소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많이 생긴 거죠. 이 유효기간이 10년이어서 상당 부분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89년 전선화 이후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지금은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확인하면 되지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특별히 확인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의 우리 세대별 주민등록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우리 개인별 주민등록표 1978년에 신설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근데 여기 이제 맨 앞에 이 주소란에 1968년이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89년에 전산화할 때 68년부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68년부터 주소 변동 사항을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예전의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서 입력해 드리면 됩니다. 이때의 개인별 78년도에 만들어진 개인별 주민등록표 요 인감란 요게 있었던 거예요. 요게 이제 공개사항이 됐거나 열람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본 교부할 때 초본 사항일 때 항상 이렇게 가려서 이거는 절대 주면 안 되고 인감 열람할 때 과거 사망자 사망한 부모의 과거 인감 기록을 보고 싶다 이럴 때 자료를 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있죠? 여기 주민등록증 발급 재가 발급. 그런데 더 내려가 보면 인감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10분 만에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요 내용으로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 뭐 완벽하게 좋은 교육자료라고 장담하기 좀 어렵겠네요. 하지만 한 번 더 눈여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또 월요일인데요. 또 한 주간 열심히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한 주가 또 지나니까요.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업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